자, 기본적으로 보시는 방법은 항상 동일한데, 자, 봅시다. 여기 보면 5일 위에는 5분봉인데, 자, 이게 단타 차트예요. 자, 발키리 시스템을 보실 때는 제일 핵심은 점선이에요. 점선. 밑에 점선. 점선을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점선을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점선이 위에 있죠. 붉은색 점이 푸른색 점보다 위쪽에 있죠. 오늘 크루드 오일이 하루 종일 그냥 그 붉은색 점이 푸른색 점보다 위에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매수 추세예요. 매수 추세. 쉽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매수 추세일 때 스트라이크 존을 잘 보셔야 되는데, 스트라이크 존은 이거예요. 시가와 종가 중앙선이에요. 요렇게 포진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자, 발키리가 이게 추세를 알려주고요. 제일 밑에 저 바캔들 있죠. 저거는 힘의 세기예요. 힘의 세기. 힘을 알려드린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추세가 올라갈 때 매수 파워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시장의 기울기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일단 조금 확대해 볼까요? 자, 확대를 보시면은 오늘 아침 9시에 보면은 시가에서 저항을 받고 있었어요. 이때는 대기를 했는데 올라타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때 시가 매수를 들어가면서 손절은 어디서? 종가에서 열틱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트라이크 존을 잘 보셔야 되는데, 스트라이크 존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앙선과 시가, 종가 제일 위에 선과 아래 선을 이으면 돼요. 오늘 아침에는 시가가 제일 위에 있었고, 중앙선이 밑에 있었고, 종가가 밑에 있었죠. 근데 이 세 개 선을 다 이어보니까 현재 이렇게 나타났었고요. 아까 낮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우리는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매수를 여러분들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매수 들어갔는데 시장이 움직이질 않아. 몇 시간이 지나도록 그냥 던져두세요. 그냥 던져두다 보면은 괜찮아요. 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발키리 추세가 무너지지 않은 상태죠. 그럴 때는 어떻게?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 가요. 하나, 둘, 셋, 넷.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을 해요. 또 급등하고 초급등했죠. 그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샀던 위치가 55.46불 정도였는데 고점이 56.26불, 대략 80틱이 올라갔어요. 발키리 추세 봐요. 이렇게 수렴했었죠. 이 점선이 맞닿을 할 때가 이제 수렴 구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렴했다는 것은 시장의 에너지가 응축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시장의 에너지가 응축되었다. 응축되었다는 것은 터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조만간에. 자, 근데 터지긴 터지는데 어디로? 발키리가 매수니까 매수로 터질 가능성이 높겠구나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때 매수해서 딱 잡아서 들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딱 잡아서 홀딩해서 그 방향을 당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버틴다 이러면 한 30틱은 버텨주셔야 되고, 난 좀 더 길게 버틴다 그러면 50틱, 60틱 버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소비학자분들은 10에서 15틱에 끊는 게 좋아요. 팔고 다시 사고, 팔고 다시 사고. 자,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지금 5일 추세가 매수잖아요. 그쵸? 5일 추세가 매수죠. 자, 그러면은 스트라이크 존이 오늘 아침에는 요만했는데 지금은 이만해졌어요. 되게 커졌어요. 진폭이 크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매수는 여기 중앙선과 전일 고점, 여기 선 딱 맞닿았잖아요. 55.83 나오네요. 그럼 여기서 두 틱 앞 정도 가니까 실제 진입은 어디에요? 대략 55.85 정도에 들어가고, 두세 틱 앞에 들어가니까 85 정도에 들어가고, 손절을 83을 기준으로 10틱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지니까 기준 10틱이 아니고 83에 대해서 10틱이니까 55.73이 손절이 되고, 진입은 55.85 정도가 되겠죠? 좀 더 앞에 들어가세요. 뭐 88에 들어가도 돼. 뭐 90이 들어가도 돼요. 근데 손절은 동일해요. 55.73. 이 선에서 10틱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 무너질 수도 있겠죠. 혹시나 오일이 싼 거 찍고 급락했어요. 급락해서 쭉 내려간다? 그러면 그 다음 어디? 시가선에서 재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시가선에서 55.46. 시가선에서 매수를 들어가지만 실제 손절은 종가에서 10틱 잡으시면 돼요.
1번 매수 시점, 2번 매수 시점 이렇게 두 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일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기다려야 돼요. 얼마에? 55.85 매수, 손절은 55.73쯤에다가 걸어놓으면 되겠죠? 근데 이게 무너졌을 경우에 어디? 55.46 매수, 손절은 전일 종가 55.35니까 여기서 열틱 아래 55.25 정도 잡아두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진입을 하실 때 이 중앙선을 활용해서 55.85 매수를 노려보고 이게 무너질 경우에는 그 다음 매수는 55.46을 노린 거예요. 지금 이거 이해되셨나요? 지니까 잡아내는 방법 알려드렸는데 이해되신 분 1번, 이해 못했다 2번. 이해되신 분 1번, 이해 못했다 2번.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청산은 언제 하느냐? 청산은 보통 이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할 때는 10틱에서 15가 딱 좋아요. 10에서 15. 물론 10에서 15에 팔았더니 쭉 날아가더라. 어쩔 수 없죠. 뭐 내 거 아니죠. 그거는. 물론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버텼더니 50틱에 팔았는데 50틱에 판 사람도 날아가더라. 뭐 70틱에 팔았더니 70틱도 날아가더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팔든지 간에 추세 대응하신 분들은 내가 팔면 날아가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 내가 팔아서 날아가길래 오늘따라 버텼더니 안 가.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틸 때는 언제 버티냐면은 시가 종가 이렇게 좀 붙어 있을 때, 그와 동시에 수렴할 때, 이럴 때가 에너지 응축 단계이기 때문에 요때 요 횡보 구간, 횡보를 하면서 시장의 에너지가 응축되더라, 그리고 터지더라, 이걸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 골드 볼게요. 그쵸, 횡보가 기회죠. 그러면 골드는 흐름이 지금 봐봐요. 얘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중기분봉으로 한번 본다면, 처음에 중기분봉으로 봤을 때 오늘 아침에 얘들이 어떻게 됐어요? 시가와 종가보다 위에 있었어요. 발키리가 매수였어요. 그쵸? 이거 지금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네. 잠깐만요. 자, 잘 보세요. 발키리 추세가, 중기 추세는 오늘 하루종일 골드는 매수였어요. 매수. 근데 이거 보면은 이 스트라이크 존이 오늘 오전에도 여기였거든요. 원래 여기 시가 종가 중앙선 여기였는데 여기가 무너졌었잖아요. 무너졌지만 발키리가 매수잖아요. 중기 추세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때는 관망을 하고요. 밑에 전일 저점에다 매수를 받고 계셔야 돼요. 받쳐두셔야 돼요. 근데 갑자기 계속 매수가 죽는 줄 알았더니 안 죽더니 이 스트라이크 존 위로 올라타기 시작해요. 요때 요 캔들. 잘 보세요. 바로 이 캔들이 핵심 캔들인데 시가 뚫고 올라탔죠? 시가 뚫고 올라탔죠? 요거 여기 매물대가 있는데 요걸 뚫었잖아요. 올라탔잖아요. 그쵸? 이때가 매수 기회다. 왜? 자, 발키리가 매수인데 매수 파워선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포지션에 시가, 종가, 중앙선을 올라탔잖아요. 매물대를. 그러면 이때는 매수를 보는 거예요. 이때 매수를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관망하다가 이제 올라타기 시작하니까 이때 들어가는 거죠. 왜? 박스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 박스권이 이제 스트라이크 존을 볼 수 있는데 이 박스보다 저항을 받다가 이 박스를 뚫고 안착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원래 박스는 이 저항으로 역할을 하다가 돌파 안착되면 나중에 지지선으로 바뀌어요. 그게 바로 여긴 거죠. 여기가 딱 그 구간인 거예요. 올라탔었기 때문에 여기를 매수로 보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스트라이크 존이 오전에는 요만큼 밖에 안 됐지만 나중에 스트라이크 존이 요만큼 벌어졌고 지금은 이만큼 벌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볼까요? 자, 지금 이 벌어진 상태에서는 발키리가 매수잖아요. 계속. 그럼 이 중앙선 매수와
시가 매수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이격이 지금 20틱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 중앙선 1281 매수를 노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잘 보세요. 손전에 10틱 잡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왔다가 가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보이세요? 이렇게 왔다 가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이때가 바로 타이밍이란 거예요. 타이밍. 이런 시점이 타이밍인 거예요. 지금 제가 표시한 거 잘 보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미 또 먹었잖아요. 그럼 골드 오늘 몇 번 먹었어요? 지금 골드가. 골드가 보면은 하나, 둘, 셋. 앞에 손도 살짝 열틱 나갔을 수도 있어. 까이 거 준다 이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추세 매매를 하기 때문에 가는 방향 위주로 보통 대응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쵸? 가는 방향 위주로 대응을 하는데 결국 매수 추세면은 매수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얘들은 무너지지 않으면.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골드가 단기 분봉으로 바꿨는데 봐봐요. 골드가 단기 분봉으로 바뀌었어. 그리고 오늘 오전에 한번 볼까요? 오전에 잘 보세요. 지금 오늘 아침에 이때는 새벽이구나. 잠깐만요. 새벽이네. 오늘 아침에 이때 골든 크로스 난 거 보이세요? 골든 크로스 난 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올라타면서 이 단기 추세에서도 이 중앙선을 기준 매수를 볼 수가 있어요. 왜? 발키리가 골든 크로스가 났잖아요. 원래 여기까지는 매도였어요. 원래 여기까지는. 왜? 푸른색 점이 붉은색 점보다 위에 있으니까. 이때까지는 시가를 기준으로 매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올라탔으니까 이제는 매수를 보는 거죠. 이때부터는. 그쵸? 이렇게 보다가 자리 줄 때 또 들어가는 거죠. 중앙선 자리를 또 들어가는데 자, 매수 체결됐는데 자, 이때 잘 보세요. 올라갔어요. 다행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 추세로 대응을 하더라도 이때 당시에 매수였기 때문에 이때 이제 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발키리가 단기적으로 매도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매수를 잡지 마세요. 이때는 재매수를 잡지 마. 관망이에요. 관망. 관망하다가 얘가 다시 올라탔잖아요. 지금 보면 발키리가 올라탔죠? 발키리 추세가. 그러면 이때는 내려오면 다시 매수 보시면 돼요. 이때는 기다렸다가 매수를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발키리가 같은 종목인데 위에 차트 있고 밑에 차트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위에 건 단타 차트고 밑에 거는 중타 차트라서 그래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위에 노란색은 단타, 밑에 거는 중타예요. 같은 골드지만. 그래서 위에 걸로 대응을 하실 때는 익절값을 10틱 잡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10틱. 대신에 자리 줄 때는 여러 번 들어갈 수 있어요. 사서 팔고, 사서 팔고, 사서 팔고. 이 전략을 위에 차트에서는 좀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에 현재 보통 제가 중타 브리핑 위주로 가기 때문에 중타로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 골드는 현재 매수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만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단기는 매도인데 단기는 발키리가 매도 추세인데 중기는 매수 추세일 경우에는 이때는 박스권 대응을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전일 고점 밑에 있다. 그럼 전일 고점에서 매도 치고 내려오면 시가 종가에서 매수 치고 이런 플레이도 펼칠 수가 있어요. 이건 제가 나중에 하나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오늘 지금 그런 건 안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유로 한번 볼까요? 유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아침 9시 경에 얘들이 시가 종가 위로 올라탑니다. 이때가 이제 매수 추세로 이제 바뀌는 시점이 발생되죠. 그쵸? 매수 추세로 바뀌는 시점이었고 이때 시가 매수 대응을 했다면 종가에 손절 10틱 잡고 이때 수익을 좀 크게 낼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벌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중앙선부터 매수 진입을 하잖아요. 그쵸? 중앙선에 매수 진입을 하는데 얘들이 살짝 흔들었어요. 이 구간을. 살짝 흔들었죠. 내려갔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이 역대 매수를 들어갔다가 무너지니까 일단 1번 자리 무너졌어. 근데 다시 올라탈 때 있죠. 요때 올라탄 거 보이세요? 다시 올라탄 거? 요때 다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다시 수익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 중앙선을 하나의 진입 시점으로 오는데 중앙선이 무너졌을 때는 아무리 발키리가 매수라도 일단 털고 나옵니다. 근데 올라탔을 때 다시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중앙선이 무너졌을 경우에 그 다음 대안은 그 밑에 시가선에서 2번 매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1번 매수, 2번 매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2번 자리까지 안 왔기 때문에 현재 1번 자리에서 지지 반등이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일단 유로 같은 경우에는 매수 쪽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엔화 같은 경우도 오늘 하루 종일 일단 추세가 매수인데 얘들도 오늘 오전에 여기서 매수 대응이 좋았어요. 여기서 매수 대응이 좋았었고 지금 올라갔으니까 얘들도 마찬가지 좀 기다렸다가 현재 중앙선 위치가 8880이니까 8880에서 1차 매수 들어가고 2차 매수는 전일 종가에서 한번 매수를 볼만해요. 여기서 한번 매수, 여기 무너지면은 두 번째는 전일 종가에서 매수 대응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중앙선에서, 두 번째는 종가에서 매수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발키리 추세가 여러분들 보시는 게 발키리 추세가 매수인지 매도인지부터 항상 먼저 파악을 하십시오. 매수일 경우에는 매수만, 매도일 경우는 매도만 파악하는데 매수일 경우에는 어디서 들어가냐면 이러한 매물대들을 활용해서 진입을 잡아낸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래서 유로가 이렇게 가디언이래. 그 발키리 진폭이 그 스트라이크 존 자체 너무 클 때 이게 지금 보면은 진폭이 한 45틱 정도 되거든요. 이게 45틱.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진폭이 클 때는 중앙선에서 매수 진입하고 손절 10틱. 다음 재매수는 그 밑에 시가선이나 종가선에서 매수를 보시면 돼요. 다만 손절은 이 스트라이크 존 기준 하단에서 10틱 잡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가에서 10틱 정도 잡아두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정리하자면 잘 보세요. 정리하자면 지금 오일은 이미 급등해서 먹었고 자, 잘 봐요. 지금 현재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발키리가 단기 추세와 중기 추세가 전부 다 매수죠. 그럼 이때는 55.8 중앙선을 기준으로 매수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골드 같은 경우도 플러스예요. 매수. 지금 보면은 단기 추세도 매수 추세, 중기 추세도 매수 추세니까 얘들은 여기 중앙선 있죠. 1281.3쯤에서 매수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로가 단기 추세는 매도거든요. 아직. 근데 중기 추세가 매수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단기 추세가 매도라 하더라도 매도 자리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무시하시면 되고 이럴 때는 방향이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중앙선과 시가종가 위에 있으니까 얘는 플러스인데 밑에 건 마이너스예요. 안 맞죠? 이러면 관망이에요. 근데 중기 추세가 지금 보면은 추세가 매수인데 지금 중앙선보다 위에 있으니까 얘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매수를 보시면 돼. 플러스 다 맞잖아요. 그래서 유로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 매수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엔화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현재 엔화가 단기 추세는 매도인데 중기 추세가 매수예요. 그러면 중기 추세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중앙선을 지지받고 있고 종가 시가 지지받고 있죠? 근데 단기 추세는 저항선이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관망하세요. 유로랑 엔화는 지금 단기 추세 관망하시고 중기 추세 흐름으로 보시면 돼요. 중기 추세. 그래서 유로 같은 경우에 중앙선, 엔화 같은 경우에 중앙선 8880을 기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들은 유로랑 엔화는 단기 추세 보지 마시고요. 중기 추세로 대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일과 골드는 방향이 어차피 같기 때문에 중앙선부터 매수 대응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단기 추세가 매도인데 그 걸작은 매수다. 방향이 엇갈릴 때는 관망을 하시는 게 맞아요. 이해되셨나요? 지금 제가 총 4가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해되신 분 1번, 이해 못했다 2번. 이해하신 분 1번, 이해 못했다 2번.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하면서 배워야 돼. 하면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제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장중 대응으로 또 여러분들께 틈틈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금 진입가를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진입가 기다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일은 이제 뭐 1차적으로 제가 잠깐 적어드린다면은 여기를 노려보시고 그 다음에 무너질 경우는 2차적으로는 여기 라인을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골드 같은 경우에는 1281.5 정도 매수 보고 손절은 한 13틱 정도 잡고요. 네, 골드 같은 경우에 저 자리가 무너지면 그 밑에 시가선 있죠. 1279 매수, 손절은 1277 정도 잡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매수 자리가 있고 2번 매수 자리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유로도 매수로 제가 보는 게 좋다 했잖아요. 유로도 매수는 하는데 중앙선 1.18, 120 정도 매수, 손절은 한 15틱. 그러니까 중앙선에서 선진입을 하기 때문에 손절이 10틱이 아니고 15틱이 되는 거예요. 한 4, 5틱 앞에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에나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전에 중기 추세를 일단 보시랬죠? 그러면 8,880쯤에 매수, 손절은 한 12틱, 13틱 정도 잡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매수네요, 매수. 매수 위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지니까 다 적어드렸는데 이해되셨나요? 지니까? 이렇게 적어드렸는데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지금 혹시 몰라서 지금 초보자분들이 계셔서 제가 일단 진입자를 잡아 드려봤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장중에 또 계속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